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들은 아주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났는지 어떤 문제는 없을지 걱정을 하시죠. 오늘은 우리 신생아들이 건강하게 잘 태어났는지 알아보는 필수 검사, 신생아 선별 검사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고 왜 필요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신생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의석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집으로 갈 때까지 다양한 검사를 받습니다. 외관부터 시작해서 신체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멀쩡한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혹 문제가 있다면 빠르게 발견해서 또 빠른 치료를 하기 위해서죠. 신생아들은 대부분 건강해 보이지만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조기에 이를 발견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하거나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검사들이 필수입니다. 외관은 아시다시피 눈, 코, 입이 멀쩡히 있는지, 또 키, 몸무게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손가락, 발가락 개수는 맞는지 등등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중요하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다양한 검사들이 있지만 신생아들이 꼭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생아 선별검사인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난청검사, 선천성 대사이성 검사, 황달검사입니다. 이러한 검사들이 도대체 왜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것은 청력 선별 검사입니다. 이 청력 선별 검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말도 쉽게 배울 수 있고 보다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신생아의 청각 발달은 아이가 정상적인 언어 능력을 습득하고 또 인지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청력 선별 검사에는 보통 두 가지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 청성 뇌관 반응 검사와 이음향 방사 검사입니다. 자동 청성 뇌관 반응 검사는 귀에 소리 자극을 주었을 때 뇌의 전기적 신호인 뇌파를 기록해서 반응을 보는 검사이고, 이음향 방사 검사는 귀에 소리를 들려주었을 때 방사되어 나오는 신호를 분석해 청력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보통 생후 한 달 이내에 선별 검사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혹 재검이 필요한 경우, 즉 소리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3달 이내에 정밀 검사를 시행하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6달 이내에 보청기 등의 청각 재활 치료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1, 3, 6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여쭤보십니다. 사람은 시각도 있고 미각도 있고 다양한 감각이 있는데 왜 청각만 검사를 하게 되는지요? 특히 시력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출생 직후에는 아기들의 시력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에는 빛의 밝기와 명암 정도만 구별이 되는 상황이고 100일 정도는 되어야 흑백 TV와 같던 세상이 천천히 컬러 TV처럼 변화됩니다. 이후 돌 정도 즈음이 되어야지 통상 말씀들 하시는 0.1 내지 0.2 정도의 시력이 만들어집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말이 참 어렵죠. 먼저 대사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대표적으로 3대 영양소가 필요하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입니다. 이외에도 미네랄, 혈색소 등 많은 영양소들이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음식의 형태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 단계를 거쳐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 그것을 대사라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다양한 단계를 거쳐서 형성된 에너지원들이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발달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가 되는 것이죠. 선천성 대사이사 검사란 이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대사하는데, 즉 영양분을 섭취 후에 또 분해하고 합성하는 이런 일련의 에너지 만들어지는 과정에 선천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은 아기가 태어난 후 얼마나 빨리 진단하여 이에 맞는 치료를 또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아이들의 평생 성장 발달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검사입니다.
검사는 아기의 발 뒤꿈치에서 아주 소량의 혈액을 채취해서 거름 종이에 묻혀서 검사하게 되고요. 보통 태어난 지 48시간 이후 7일 이내에 필수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현재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총 82종의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황달 검사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적혈구라고 불리는 체내 산소를 전달하는 물질이 돌아다닙니다. 이 적혈구는 약 100일에서 120일 정도 몸속을 돌아다니다가 수명이 다하면 사라지고 또 새롭게 생성이 되면서 우리 몸 구석구석 산소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적혈구가 수명을 다했거나 혹은 질병 등으로 파괴가 되면서 혈액 내에 빌리루빈이라고 불리는 노란 빛을 띠도록 하는 물질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빌리루빈은 보통 우리의 대소변 등 노폐물을 통해서 배출이 되게 되죠. 대소변이 노란빛, 갈색빛을 띠는 것 또한 이 빌리루빈이 잘 배출되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배출되는 것보다 몸에 쌓이는 것이 많으면 피부나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게 되고 이걸 황달이라고 합니다. 이 황달은 대부분의 신생아에게서 보여집니다. 이유는 무척 다양한데 생리적 황달과 오유 황달이 대부분이고 그중 생리적 황달은 생후 3일에서 5일에 생겨서 일주일이 지나는 시점에 저절로 호전이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신생아가 가지고 태어나는 태아의 적혈구는 일반적인 성인의 적혈구보다는 그 수명이 짧습니다. 60일에서 90일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만들어지는 양이 더 많고 배설되는 양은 줄어들기 때문에 신생아는 생리적으로 황달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예상보다 황달 수치가 높거나 황달이 가라앉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래 갈 때입니다. 그럴 때는 황달 수치를 낮추기 위한 광선 치료, 교환 수혈 등의 치료를 하기도 하고 황달을 지속시키는 질병이 확인될 때에는 원인 질병을 치료해 줌으로써 아기의 건강을 유지시켜 줍니다. 모든 신생아는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저희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신체 검진을 하면서 황달 발생 여부를 확인받게 되고 빌리루빈을 간접 측정하는 또 기계로 수시로 확인받기도 하고요. 간혹 치료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혈액 검사를 시행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달의 발병 시작 전부터 이미 아기는 계속 검진을 받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생아들이 받는 검사들은 흔히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선별 검사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재검을 포함해서 우선 확진을 할 수 있는 좀 더 정확한 검사를 바로 시행하고 소아 내분비 대사과, 유전의학과, 소아기 영양과, 소아외과, 소아이비인후과, 또 소아안과 등을 포함한 우리 병원 내 다양한 진료과와 즉시 협진을 시작해서 아기가 가장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항상 모든 아기들이 건강하고 좀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는 아주 짧게만 만나고 바로 헤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데 종종 저와 오랫동안 만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치료받던 아기들이 건강해져서 더 이상 저를 보러 오지 않아도 될 때가 가장 기쁩니다. 부디 오늘 드린 정보들이 아기들과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